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상속의 실제적인 사례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라서 다소 낯설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듯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상속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드라마 보는데 빠졌는데 이 사극을 보면 서자라는 신분을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본부인 말고 첩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일부 다처제가 있었습니다.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적자라 하고 첩에게서 난 자식은 서자라고 했는데 그 대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고 한탄을 했고 결국은 집을 나가서 대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악습은 명목상 사라졌고 일부 일처가 원칙이며 이중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이 악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처에 대한 욕구를 소위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그 결과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혼외자도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혼외자는 친자 관계가 맞는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와 친모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당연히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친부와 혼외자의 사이에서는 친부의 인지 없이는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가 인용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친부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행위라서 친자로 확정되는 시점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로 인정되기 전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 및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혼외자가 친자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당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혼외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에 소송을 통해서 친자로 인정이 되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 재산의 원물이 아니라 그 가액을 현금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현금이든 받을 것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로 인정된 이후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의 분할 및 처분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혼외자도 친자로 인정된 이상 다른 공동 상속인과 함께 분할에 참여하여야 하며 혼외자라고 무시하고 분할 협의에 참여를 배제시킨다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혼외자는 이와 같은 무효의 행위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지난번에 공부한 상속회복 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왕왕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입양이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양자는 친자식도 아닌데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친자와 양자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정하는 균등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상속인 중 혼생자와 혼외자의 상속분도 동등하고
부모가 같은 자녀와 이성 동복이나 동성 이복과 같이 부모 일방이 다른 자녀의 상속분도 모두 동등하며 양자와 친자의 상속분도 동등합니다. 더 나아가 이순위 상속인 중 친생 부모와 양부모의 상속분도 동등하고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속분도 동등합니다. 실생활에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형제가 3남매인데 큰아버지가 자녀가 없어서 양자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큰아버지가 인지한 친자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차로 놀러 갔다가 두 분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된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 양자로 들어간 본인과 혼외자인 친자는 2분의 1씩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도 3남매가 3분의 1씩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계모자, 즉 부친이 재혼을 하며 친모가 아닌 계모가 생기고 계모자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수명이 길어지고 이혼도 많다 보니 계모자 관계도 꽤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적에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 새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과 다르게 계모의 사이가 좋은 경우도 꽤 되며 심지어는 부친은 돌아가셨는데 계모를 모시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모자 관계에서 계모인 새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불행히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와 정모서자 관계 등은 법정 혈족 관계로 상속권이 인정되었는데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러한 관계는 폐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사람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평소에 교류가 없고 재산 상속에 전혀 도움을 안 주어도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답한 일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및 간호를 한 자 및 기타 특별 연고가 있었던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유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이게 애인에서 배우자라고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배우자라는 존재는 법적으로는 참으로 특이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전혀 혈연 관계도 아닌데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나오는 상속의 순위에 안 들어가지만 1순위와 2순위와 같은 공동 상속인이 되고 거기에다 50%를 또 할증해 줍니다.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 측면에서도 배우자는 5억에서 최고 30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생을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뤄나간 삶의 무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배우자 말고 특수한 상황의 배우자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피상속인 모르게 외도를 했고, 게다가 피상속인은 전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그 배우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외도 사실을 숨겼어도 상속 자격이 있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을 했다면 전 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전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서 유언을 정정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공정함과 정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은 돌싱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쉽게 합의되어서 이혼을 하면 좋은데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위로금 및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함은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1심 판결에서 이혼 판결이 나와도 최종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기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부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가 다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순위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고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단독 상속이 되게 하려면 그 자녀는 상속 포기가 아니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서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주어야 됩니다. 다음 예는 중혼 배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만 글로벌 세상이다 보니까 은근히 중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교포나 제일교포 등 해외 교포가 기혼자인데 국내에 들어 활동을 하다가 국내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 교포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집 등 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에도 결혼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입니다. 혼인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그 혼인이 무효이고 무효인 혼인의 생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고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혼인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취소 사유가 있는 혼인의 생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중혼은 혼인 무효가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교포가 국내에서 또 결혼을 하여 중혼이 되는 경우 먼저 결혼한 해외의 배우자가 혼인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존한 상태에서 혼인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 중혼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분을 2분의 1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오늘로써 사례 공부가 두 번째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자르듯이 판단되고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는 없고 변호사와 세무사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례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소송으로 갈지 변호사와 세무사를 활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법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꾸 공부를 하면 돈도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포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